자, 이제 원가액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액 같은 경우에는 뭐 이론상으로 정리할 내용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원가는 계산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원가는 그 챕터별로 하나씩 다 다루지 않을 거고요. 영상을 이렇게 챕터별로 뭐 6개, 7개 나누지 않고 7개로 나누지 않고 그냥 1부, 2부 둘로 나눠가지고 다룰게요. 자, 일단 원가액에 왜 하냐? 뭐 때문이다? 우리 재무액의 일부다. 매출 원가를 계산할 때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재고 이렇게 구하는데 저 기말재고가 얼마냐? 얼마인지 평가하기 위해서 저 기말재고 그냥 사왔다. 그냥 매입을 한 재고다 그러면 매입액까지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 제조를 하면 제조 원가를 구해야 되니까 힘든 거고요. 자, 그 기말재고 그 제조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원가는 뭘로 구성된다? 기본적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그래서 재료비랑 노무비 뺀 나머지는 다 그냥 기타 경비고요. 자, 그 원가를 추적할 수 있냐? 거기에 따라서 직접 원가랑 간접 원가,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재료비 중에서 직접 들어간 재료, 이걸 직접 재료 원가, 다이렉트 머티리얼에서 DM이라고 부르고요. 노무비, 직접 들어간 노무비를 직접 노무 원가, 다이렉트 레이버에서 DL. 자, 그래서 이렇게 직접비, 직접 재료비랑 직접 노무비는 얼마가 들어간지 집계를 해요. 그 직접 들어간 비용이니까 얼마가 들어갔다고 집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간접비, 그리고 기타 경비는 집계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전부 모아가지고 뿌려줍니다. 어떻게? 배분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기타 경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원가가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원가 계산 방법에 대해서 개별 원가 계산이 있고 종합 원가 계산이 있죠. 자, 개별 원가 계산은 토량 작업. 그래서 사실은 뭐 작업별로, 작코스팅이라고 해서 작업별로 구하는 걸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자동 생산돼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한다. 꼭 대량 생산은 아니지만 공정별로. 그러니까 개별 원가 계산은 보통 물건이 그러니까 작업을 계속 거쳐가면서 물건이 생산되는데 반해서 대량 생산, 공정별 원가는 뭐 물건이 그냥 지나가면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툭 나온다. 이럴 때는 종합 원가 계산으로 계산을 한다. 자, 그리고 이제 개별 원가 종합 구성.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 하나하나의 원가를 집계하고 배부하는 게 핵심이고요. 종합 원가 계산은 원가를 전부 다 한 번에 모아가지고 여기서 생산량으로 나눠준다.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개당 원가를 구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생산량. 근데 제품이 완전히 완성된 제품도 있지만 생산 과정 도중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완성품은 몇 개 해당하냐.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게 핵심이고요. 자, 그 다음 저 원가에 대해서 실제 원가냐, 정상 원가냐, 표준 원가냐. 실제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이 있는데, 자, 실제 원가 계산은 저 세 가지 원가를 전부 실제 원가를 계산해내는 게 실제 원가. 실제 발생한 원가를 집계하거나 배부해가지고 구하는 게 실제 원가고요. 자, 정상 원가 계산은 자, 이 제조 간접비는 배부를 해야 되는데 이 배부하는 금액, 실제 배부할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끝나봐야 되더라. 끝나고 다 집계를 하고 나서 배부 기준을 잡고 배부를 하는데 그러면 제품 생산이 완전히 끝나고 회계년도 끝나기 전까지는 원가를 계산할 수가 없더라. 근데 원가라는 게 꼭 나중에 보고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의사결정. 야, 이거 얼마 받아야 돼? 가격을 얼마 주고 팔아야 남는 거야?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사전에. 근데 실제 원가 계산은 제품 판매 다 끝나고 나서야 원가가 집계되면 야, 뒤늦게 보니까 야, 우리가 가격 책정을 잘못했더라.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DM이나 DL은 실제 원가를 가지고 집계를 하지만 저 제조간접 원가는 뭐하는? 예정 원가를 가지고 예정 배부를 하는. 그래서 예정 원가를 쓰는 게 정상 원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정도 원가가 배부될 거야 하는 게 예정 원가 이용한 정상 원가 계산이고요. 표준 원가 계산은 모든 원가에 대해서 표준 원가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을 설정해 놓고 실제 나오는 원가랑 비교해 가지고 왜 표준보다 더 나왔지 덜 나왔지 그 이유가 뭐지? 그 차이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평가까지 연결하는 게 표준 원가 계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전부원가 계산하고 변동원가 계산이 있는데, 자, 전부원가는 말 그대로 저 모든 원가를 다 제품 원가로 보는, 전부 다 제품 원가로 보는 게 전부원가 계산이고, 변동원가 계산은 저 중에서 변동비만, 즉 뭐는 빼고 픽스드 오버헤드, 고정제조 간접 원가는 제품 원가로 보지 않고 나머지 변동 원가만 제품 원가로 보고, 고정제조 간접 원가는 뭘로 보겠다? 저건 기간 원가로 보겠다. 제품에 배부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되는 게 변동 원가 계산이죠. 자, 1편 원가의 분리 및 기초 봅니다. 자, 원가의 분리부터 보면요.
자, 원가는 제조 활동에 따라서 좀 전에 봤던 제조 원가냐 비제조 원가냐. 제조 원가는 매출 원가를 구성하게 되고요. 비제조 원가는 판관비를 구성하게 된다. 자, 금방 봤던 DM, DL, OH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자, 직접 원가는 추적하고 간접 원가는 뭐 한다? 금방 본 대로 배분을 하죠. 자, 이 간접 원가에는 간접 재료 원가, 간접 노무 원가 다 포함이 되고, 자, 이런 제조 원가는 주로 어디서 발생하는 거? 생산 과정, 즉 공장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요. 밑에 비제조 원가는 공장이 아닌 뭐 본사나 아니면 매장 이런 데서 발생합니다. 자, 원가에 대해서 기본 흐름. 뒤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기본적인 플로우가 어떻게 된다? 원재료, 기초 원재료가 있는데 거기에 단기 매입 해서 남은 거 빼면 이게 사용된 직접 재료구나. 직접 재료비. 그 다음 노무 원가 발생에 제조간접 원가 집계한 다음에 배부액. 이것들을 다 가져와서 어디에? 자, 제공품이 되는 거죠. 기초 제공품에다 저 세 가지 DM, DL, OH가 집계가 돼서 이게 뭐가 된다? 용어가 중요하죠. 제품 제조 원가,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는 거고요.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총 원가, 총 제조 원가가 되는 거고. 자, 이게 기초 제공품에서 단기 총 제조 원가 더하고, 근데 기말에 남아있는 기말 제공품을 빼면 이게 어디로 가는 원가? 이제 제품으로 가게 되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된다. 자,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제품 계정으로 넘어와가지고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마이너스 기말 재고 하면 그게 매출 원가가 되는 구조죠. 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모양에 따른 행태, 말 그대로 모양이죠. 모양에 따른 분류. 자, 변동 원가는 총 원가 모양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게 변동 원가죠. 대신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게 나오고요. 고정 원가는 총 원가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러면 단위당 원가는 전체 원가는 그대로인데 생산 단위가 많아지면 갈수록 원가는 줄어든다. 이렇게 줄어들죠. 자,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밑에 변동 원가 중에서 준변동 원가. 이건 어떻게? 변동 원가와 같은 모양, 이 기울어지는 모양으로 나오는데 출발점이 어디다? 원점이 아니라 이 위에서 출발하는 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점이든지 보면 기울기가 다 같은데, 얘는 이 지점에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고 이 지점에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고, 이 기울기가 뭐죠? 단위당 원가인데 점점 기울기가 낮아지죠. 점점 낮아지지만 준변동가 점점 낮아지지만, 근데 이 이하로 낮아질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가봤자. 그래서 일정하게 이 금액 밑으로는 떨어지질 않는다. 그래서 이게 준변동 원가고, 자, 준고정 원가는 이 고정 원가의 모양, 이 반듯한 누운 모양을 하되 이 누운 선이 증가를 하더라.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준고정 원가가 되고, 단위당 원가는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이 이 단계별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고정 원가는 어디에서 총 원가가 일정하는 거다? 관련 범위 내에서만 일정하고, 그래서 장기의 고정 원가라는 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관련 범위를 확장시켜가면 모든 원가가 다 변동 원가가 돼요. 자,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하면 통제 가능 원가. 통제 가능한 원가는 성과평가를 할 때, 네가 통제 가능했어. 그러면 그건 성과평가를 할 때 반영해야 되죠. 고려를 해야 되고, 통제 불능 원가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원가였어. 네가 어쩔 수 없는 원가였으면 그건 성과평가를 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외를 해야 되고요. 자,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다.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 말 그대로 의사결정 대안들 간에 차이가 발생하면 그건 관련 있는 원가고, 자, 차이가 없다. 야, 어차피 A를 하나 B로 하나 넌 이번 시험 떨어져 이러면 비관련 원가가 되는 거예요. 자, A로 해도 열심히 하면 붙고 B로 해도 열심히 하면 붙어. 그러면 그 비관련 원가, 그러니까 열심히 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미 발생된 과거의 원가, 그래서 비관련 원가, 어쩔 수 없는 원가, 이걸 뭐라고 그런다? 이미 들어가 버린 매몰된 원가다. 그래서 매몰 원가, 매몰 비용 이렇게 부르고요. 자, 특정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가장 큰 효익, 그래서 관련 원가가 되는, 실제 발생 원가는 아니지만 내가 A를 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했던 B, 이게 뭐다? 흔히 기회비용이라고 부르는 기회원가 되는 거죠. 자, 기초원가와 가공원가에 대한 분류 자주 물어보죠. 기초원가, 기본원가는 뭐랑 뭐 더한 거? 말 그대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두 가지, 재료랑 사람. 그래서 직접 재료원가랑 직접 노무원가 두 가지를 구하는 거고요. 가공원가는 재료를 완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던 원가, 그래서 직접 노무원가, 전환원가라고 부르지만 직접 노무원가랑 제조간접원가 두 가지를 합친 게 가공원가가 된다. 자, 생산 관련된 원가 중에서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를 제외하면 모두
제조간접 원가에 해당한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고요. 자, 이자 원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흐름은 기계적으로 아까 그거 다시 그리는 거예요. 이거 그리는 거죠. 고민 없이 특계정 채워라. 자, 맨 왼쪽에 뭐? 저게 이제 원재료 계정이죠. 원재료 직접 재료 원가가 발생하는 계정이고요. 기초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하면 이게 직접 재료 원가가 되고 그 원재료 사용액. 자, 이게 직계가 되면 뭐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리고 이게 오른쪽에는 뭘로 간다? 제품으로 가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원가 흐름은 이거 기계적으로 그려서 연습하는 겁니다. 계정을, T계정을 하나 그리냐, 두 개 그리냐, 세 개 그리냐. 무조건 빨리빨리 그리는 연습하셔라. 자, 개별 원가. 개별 원가 계산 제도의 핵심은 원가 배부죠. 집계랑 배부 중에서 집계는 쉬우니까 배부가 핵심이고요. 배부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배부할 거냐. 자,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 원가는 직접 추적, 노무 원가도 직접 추적. 중요한 건 원가 배부, 제조간접 원가. 자, 배부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배부율을 구하는데 전체 간접 원가 총 원가 나누기 배부 기준. 배부 기준 하면 그 기준당 얼마 해서 배부율이 나오는 거죠. 자, 보조 부분 원가 배부할 때 보조 부분 상호 간의 배분, 즉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 여기서 잘라가지고 절단해서 조립하고 도색, 색칠한다. 자, 근데 이 부분을 도와주는 거, 직접 제품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럴 때 밥을, 식사를 준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쓰라고 전기 아니면 공구를 수리 막 이렇게 도와주는 지원 부서, 이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원가는 생산 부분에 배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들끼리 주고받은 게 있다. 이 제품 수리하는 부서도 밥을 먹을 거고 또 식당에서도 식사할 때 밥솥이 고장 나면 수리를 해줄 거고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이 보조 부분 상호 간의 배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저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의 배분, 자기들끼리 배분한 거, 자기들끼리 상호 배분한 걸 아예 무시해버리는 방법이 뭐죠? 이게 그냥 얘들끼리 주고받는 거야. 그런 거 없어. 그냥 무시해버려. 그냥 이 비율대로만 보내. 이게 직접 배분법이고, 자, 순서를 정하는 거. 배분 순서를 정해가지고, 자, 자기보다 앞순위한테 배분하지 않고 후순위 보조 부분하고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거. 그래서 보조 부분의 상호 배분이 부분적으로만 배분되는 거. 이게 뭐다? 순서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배분하는 단계 배분법. 그래서 후순위 보조 부분하고 제조 부분에 배분을 한다. 자, 방정식 작성해가지고 완전히 배분시키는, 즉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 모두에 배분해서 완전히 배분하는 거. 이게 뭐다? 서로 상호 배분하는 상호 배분법. 자, 계산 문제 제가 지금 풀어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거 풀어가지고 저걸 직접 배분, 단계 배분, A부터 배분하냐, B도 배분하냐, 아니면 상호 배분법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자, 원가 행태를 고려한 배분 방법. 이건 뭐냐면 원가 모양이 어떻게 나오더라? 변동 원가, 고정 원가 나오는데, 자, 이걸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부분하는 게 단일 배분율법이고, 하나의 배분 기준을 적용하는 게, 자, 이중 배분율법은 변동 원가랑 고정 원가를 나누는 거죠. 자, 변동 원가에 대해서는 변동 원가는 실제로 내가 생산하는 수량만큼 사용이 되니까, 그래서 실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고, 고정 원가는 뭘 기준으로, 그러니까 설비 같은 거, 설비나 감가상각 이런 것들이 고정 원가가 되는데, 뭘 기준으로 한다? 아, 이 제품이 얼마나 최대 생산을 얼마를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에어컨은 언제 기준으로 사놓는다?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를 기준으로 돌리죠. 사놓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평균 내놓으면 에어컨 살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 봄, 여름, 가을, 겨울 온도를 평균 내놓으면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날씨가 좋으니까 평균 내놓으면 난방비도 틀 필요 없고 에어컨도 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에어컨을 사는 이유는 가장 더울 때를 기준으로 사는 거고, 난방기는 가장 추울 때를 기준으로 사놓는 거죠. 그래서 최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사놓으면 그게 1년 동안 감가상각비가 나간다. 자, 그래서 변동원가랑 고정원가를 나누는데, 변동원가는 뭘 기준으로?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부를 하고, 고정원가는 저 최대 사용 가능량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하는 게 이중 배분율법이죠. 자, 정상원가 계산. 자, 아까 말한 대로 저 제조간접 원가 배부를 실제 원가가 아니라 예정 배부를 쓰는 게 정상원가 계산이다. 자, 실제 발생을 기준으로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하려면 실제 발생의 집계 시점까지 기다려야지 원가 산정이 가능하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조간접 원가를 뭘 이용해서? 예정 배부율 이용해서 배부를 하고요. 예정 배부율은 예상되는 원가 나누기 예상되는 배부 기준 해서 예정 배부율을 구하죠.
자, 실제 예정 배부액은 실제 발생한 이 배부 기준 곱하기 예정 배부율 하면 배부액이 되고요. 배부 차이는 이렇게 예정 배부된 금액하고 실제 발생액을 비교해가지고 과대 배부는 배부가 많이, 즉 예정 배부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크면 과대 배부, 반대면 과소 배부. 자, 과대 배부됐다는 건 유리한 차이다, 불리한 차이다? 실제 발생액이 예정 배부액보다 작다는 거니까 우리 예상보다 원가가 적게 나왔네? 적게 발생했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 원가가 적게 발생한 건 좋은 일이죠. 그래서 과대 배부됐다는 건 유리한 차이가 되고, 반대로 과소 배부됐다는 건 실제 발생액이 더 크다는 거니까 불리한 차이가 된다. 자, 그럼 저 배부 차이를 조정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자, 매출원가 조정법은 저 배부 차이를 전부 어디서? 매출원가에서 조정하는 거고, 비례배분법은 어디에다가 비례해서? 자,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뭐? 기말 원재료에는 절대 배부하지 않고, 어디에? 제공품하고 완성된 제품, 그리고 판매된 매출원가. 이 세 가지에 비례해서 조정한다. 기말 직접 재료. 기말 재료는 배부를 안 해요. 왜 안 한다? 그림 그려졌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조원가 배부, 집계액하고 배부액인데 배부액이 실제하고 예정 배부가 다를 때 배부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배부 차이가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가잖아요. 이렇게. 배부 차이가 발생하면 그게 여기로 제공품에 집계가 돼가지고 어디에 남아있냐면 기말 제공품하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 자, 근데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품으로 넘어가가지고 이게 매출원가랑 기말 재고로 가죠. 그래서 이 배부 차이는 기말 제공품하고 매출원가랑 기말 재고에 영향을 주지, 이 배부 차이가 기말 원재료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배부를 한다. 이 문제 내면 꼭 기말 원재료 줘가지고 여기에도 배부할 것처럼 헷갈리게 줄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배부 차이가 이 셋으로 가고, 활동기준 원가 계산. 활동기준이라는 거, ABC라는 건 뭐? 저 배부 기준을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뭐 금액이나 시간 이런 걸로 잡았는데 활동으로 잡았다. 그 차이뿐이다. 자, 기술의 발달로 제조원가에서 제조간접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서 배부 기준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자, 근데 전통적인 원가 배부 기준은 뭐 기초원가나 생산량, 작업시간, 기계시간 이런 것들이 원가 인과관계 잘 설명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배부 기준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뭘 기준으로 배부할까 하다가 모든 원가는 어떤 활동을 수반하네. 뭔가 사람이 일을 움직이거나 하면 다 원가가 들어가네. 그래서 활동을 원가 배부 기준에서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하는 거고요. 장점은 원가 계산이 어떻게 된다? 정확해집니다. 좀 더 세밀해지고 정확해지는데, 단점은 저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들어간다는 거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자, 문제에서 간단히 물어보세요. 원가 계층. 저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 의한 원가 계층 네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 사지선다 만들기가 쉽죠. 자, 사지선다 만들기가 쉬운데, 원가 계층은 뭘로? 군대에서 단 거, 묻고, 눈 치운다, 제설, 단묵제설 해가지고 단위 수준이 있고, 묶음 수준, 배치 수준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수준, 그 다음 설비, 공장 수준이 있죠. 혹시나 모르니까 이 네 가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1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